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격,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고들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은 왜 점점 더 커져만 갈까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권 상실의 공포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이 본능적인 불안감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을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이해와 해소의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통제권 상실의 공포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나가고 자신만의 자율성을 요구하며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려 할 때 느끼는 깊은 불안감의 본질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의 손을 놓으려는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는 경험처럼 말이죠.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두 발을 떼던 그 순간, 혹은 낯선 유치원 문턱을 혼자 넘어서던 아이의 뒷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친구들과 어울려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점점 내 손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묘한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이처럼 아이의 첫 걸음마부터 유치원 등원,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모든 독립적인 행동이 부모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부모의 시선은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먼저 부모 개인의 심리와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부모의 불안은 종종 우리 안에 내재된 심리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혹시 내 아이에게 완벽한 길만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로는 아이의 자율성을 꺾고 지나친 통제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의 모든 선택과 결과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완벽주의적 양육 태도는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부모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이나 욕망을 아이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무의식적인 대리만족 욕구 또한 통제권 상실의 공포를 키우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마치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부모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랜 시간 엄마 혹은 아빠라는 역할이 내 삶의 중심이자 정체성이었던 부모들은 아이가 커갈수록 이 역할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설 때 나는 이제 무엇인가? 라는 깊은 질문과 함께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언젠가 독립할 거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빈둥지 증후군과의 연결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부모 자신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를 놓아주기 어려운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면의 갈등이 통제권 상실의 공포를 낳고 키우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아이를 놓아주기 두려워하는 이 복잡한 마음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지만 깊이 이해해야 할 감정의 파고인 것이죠. 이렇듯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통제권 상실의 공포는 비단 개인의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 형태와 강도를 달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죠. 우리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부모 자신의 생애 주기라는 두 가지 축을 따라 이 불안의 파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통제권 상실의 양상을 살펴볼까요? 아이가 처음으로 걷고 혼자 숟가락을 쥐려 할 때 부모는 혹시 넘어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의 불안은 주로 아이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죠. 작은 손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를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이 작은 생명체를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부모의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통제권 상실 공포는 아이의 행동이나 선택, 즉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죠. 숙제를 제대로 했을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진 않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임을 알면서도 부모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과 씨름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제권 상실의 공포가 가장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의견보다 친구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려 애쓰죠.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되기 쉽고 아이는 알 수 없는 반항심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는 내 아이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혼란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아이를 보며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흡사 손안의 모래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시기인 것이죠. 마침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는 순간은 부모에게 또 다른 형태의 통제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고 아이는 이제 부모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죠. 이때 부모는 아이의 선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부모의 역할이 양육자에서 지지자로 전환되는 숙명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어미처럼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 자신의 생애 주기 변화와도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며 빈 둥지 증후군을 겪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야 하는 시기에 자녀의 독립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부모는 과거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임없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결국 부모가 느끼는 통제권 상실의 공포는 단순히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으려는 내면의 욕구,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간 본연의 숙명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죠. 이처럼 복잡다단한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겁니다. 이 공포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감정의 늪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통제권 상실의 공포를 넘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며 깊은 신뢰를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하죠.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녀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부모들이 겪는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과제이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마주하는 어려움을 미리 배우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어떨까요? 또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통제권 상실의 공포는 단순히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바닥에는 자녀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소중한 존재가 홀로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애틋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꾼 농부가 싹을 틔우고 굳건히 뿌리내려 결국 자신만의 줄기를 뻗어나갈 때 비록 자신의 손을 떠나지만 그 성장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같다고 할까요? 이처럼 부모의 불안은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자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겪어야 할 성장의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불안을 느끼는구나. 내 아이가 잘 성장해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했던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러한 자기인식이 바로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독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면서도 더욱 끈끈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깊고 성숙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뒷모습을 믿음과 지지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일지도 모르죠. 아이가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손을 붙잡고 가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마음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림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권 상실의 공포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겪는 보편적인 갈등과 불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였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족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한없이 깊은 사랑과 그 사랑만큼이나 커다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며 어쩌면 우리 존재의 숭고함까지 담고 있는 감정의 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다단한 감정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함께 우리 자신 안에 잠재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해답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